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 목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웃 토지이며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내 토지의 일부인 62평을 사용 승낙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또 그 도로 전체를 공사를 하고 또 내 토지에 평탄 공사도 해주고 또 내 토지의 경계에 옹벽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 수허가자가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나한테 사용낙을 받아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이 이 4차선 도로입니다. 오른쪽 상단이 그곳에서부터 두 개의 시멘트 포장된 현황 도로가 있고 그 현황 도로가 모이는 지점에는 지목이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 점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 점용을 받고 나서는 이제 승용지, 그러니까 그 노란 테두리 밑에 있는 부분이 62평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야 하는 승용지가 되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산에 이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62평 사용낙을 해주는 대가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약속이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입니다. 첫째, 자연녹지, 이곳은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임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또 내 토지 아랫부분에 있는 국어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전체를 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나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큰 도로에서부터 4차선 도로에서부터 내 땅까지 진입로를 만들어야만이 내 땅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야 될 도로를 이웃집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웃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지체하게 되면 내 토지의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국어점용 허가라든지 아니면 도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내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해서 미리 합의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이 건축 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 시설인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2차선 도로, 공도죠. 공로로부터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 사업 부지까지 진입로를 허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되죠. 이 개설도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그리고 그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도로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 도로도 있지만 매 건축허가 때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건축법 2조 1항 11은 남옥의 도로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법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이면 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진입로 규정도 있지만 뭐 경사도라든지 뭐 인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니까 주변 환경과 조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이 도로의 이 진입로의 중간 부분에 국유인 국어가 있다면 국어점용 허가, 그러니까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용 허가가 되겠죠. 국어점용 허가와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시설인 도로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국어가 있으면 그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가로 상태의 교량이라든지 도로는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중 형질 변경 허가 기준에 맞으면 국어 점령 허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어 점령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내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부서에서는 기득권자로부터 그러니까 국어 점령 허가 및 도로 허가를 받은 기득권자로부터 사용 승낙 또는 권리 양도를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국어 점령 수허가자가 공사를 지체하면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약정, 합의서를 토지 사용 승낙서와 동시에 교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토지 사용 승낙에 의한 대가는 서로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뭐 그냥 가까운 사이면 공짜로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객관적인 금액은 토지보상법 26조 2항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는 그 도로의 보상 금액은 주변 보상 시세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차액을 보전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이 도로를 지금 윗집에서 개선하는 도로를 나도 같이 사용한다면 그 대가가 반으로 줄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현금 보상이 아니라 공사로 대체한다면 그 적정한 금액은 상호 만족할 수준으로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웃이 내 토지에 평탄 공사를 해주는 조건이라면 내 토지가 농지라고 하여도 실제로 항공사진을 보면 임야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이 농지를 2m 이상 절토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목중량설계사무실 또는 허가청에 문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량농지 조성 신고 또는 이게 지목이 농지이니까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우량농지 조성 신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평탄공사를. 만약 이런 허가 없이 절토를 하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임야가 내 토지보다 높아서 내 토지를 평탄공사하면서 또는 이웃이 내 토지에 경계석을 설치할 때, 이웃은 더 높죠. 산 위쪽이니까 더 높으니까 내 토지에 경계석을 설치할 때에 그 안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옹벽을 설치하고 나서 주변 자연환경과 그 옹벽이 부조화를 이룬다면 내 토지의 가치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이웃 공사의 설계도 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공사 내용을 협의해서 추후 윗집과 아랫집, 그러니까 나와 윗집이 승역지와 요역지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추후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수허가자가, 그러니까 위에 임야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밑에 도로 허가와 그리고 국어점령 허가 이런 것들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 소유권 또는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또 양수받은 사람이 나하고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죠.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 합의서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사를 지체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해서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 것을 미리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특히 국어점용 허가는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국어점용 허가도 목적 사업이 없으면 공동으로 국어점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어점용 허가를 먼저 받고 이웃집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내 목적 사업이 없어도 공동점용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나도 이웃이 내 토지를 평탄공사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평탄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목적이라고 하면 국어점용 허가가 공동명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농지의 형질변경 목적, 즉 절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그 비용이 용역비가 200~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이웃이 내거나 정 안 내면 내가 내서라도 국어점용 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지체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내 허가에서 이웃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이웃의 국어점용 허가 등 권리를 일정한 경우에는 나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추후 허가청에 제출할 준비까지 하지 않으면 사용승낙을 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큰 길에서 4차선 도로에서 앞에 바라보는 산 중턱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하단에 있는 내 농지의 일부를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가지고 사용승낙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내 땅, 내 농지 바로 밑에 국어가 있으니까 국어점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큰 건물이 있고, 뭐 원룸이나 이런 상가 건물 같습니다. 왼쪽에 건물이 있고, 오른쪽은 또 훼손되는 걸로 봐서 이 근처가 주변에 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임야에 개발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임야로 올라가는 길 중에 국어를 지나서, 그러니까 내 토지,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를 의뢰한 사람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야만이 허가가 가능한 입장에 있는 거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웃이 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본인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사용승낙을 요구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 내 토지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웃이 허가를 받은 후에 합의한 내용으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구체적인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뭐 손해배상 약정이라든지, 또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 제3자가 이 부분을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